챕터 17에서 우리가 평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형의 일반적이고 이제 그 전체적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되는 파트는 뭐냐면 그 평형을 산하고 염기 부분에 이제 대입을 시켜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8장하고 19장은 굉장히 문제 푸는 게 주로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산염기 평형 같은 경우는 산하고 염기가 실제 수용액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예측 가능하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요. 19장 같은 경우는 그걸 수용액의 이온 평형, 그래서 뭐에다가 이제 대입시키냐면 완충용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완충용액, 버퍼 솔루션이라는 게, 여러분 혈액도 지금 완충용액이잖아요. 여러분 혈액 pH 얼마예요? 완전 7? 야, 니네가 그거 하면 이렇게 100m 뛰고 나면 막 아프잖아. 알배기고. 왜 아프다 그러니? 젖산 나와서 아프다 그러지. 그지? 글루코스가 완전히 다 산화가 되지 않고 중간 형태인 젖산이 돼갖고 그게 이제 근육에 쌓이니까 아프다라고 느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뭔가를 외부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내 몸에서 물질 대사를 하고 나면 내보내는 건 산일까요? 염기일까요? 산이에요. 어차피 이산화탄소 자체가 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몸은 뭐로 유지되어 있는 게 그 산성을 빨리빨리 없애기가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pH는 7.4예요. 7.4인 버퍼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내가 막 산을 많이 내놓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크게 변화가 없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처럼 젊고 건강한 딱 이 시기의 성인이면 0.4씩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단순히 이론적인 아주 아이디어란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pH 7.2에서 pH 7.6 정도를 봐요. 뭐가? 사람이 생존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범위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산이나 염기를 섭취를 하던 아니면 몸에서 산염기가 많이 만들어져도 이 범위에서 안 벗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19장 완충용액에서 나와요. 그럼 이 완충용액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산하고 염기가 수용액에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산염기가 어떤 평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챕터 18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면 산이라 해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지 않아요? 센 산과 약한 산. 센 산은 물에 넣자마자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이온화되고 치우는 거예요. 그럼 다 이온화되고 치웠어요. 걔는 평형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한쪽으로 다 가고 이미 반응이 완전히 완결되었다고 보는 거니까. 평형은 기본이 뭐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건요. 산이 누가 센지 누가 약한지. 그냥 산을 딱 봤을 때 센 산하고 약산을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18.1에서 이제 나올 거거든요. 누가 산이고 누가 염기인데 어떤 게 세고 어떤 게 약하다에 대한 내용이. 이건 외우는 걸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분자의 특성과 산의 세기. 요 파트에서는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원자 및 분자의 성질들 여러분이 종합하셔서요. 그냥 생판 처음 보는 분자식 4개 딱 줘요. 산이계, 염기계. 그럼 그것도 맞추셔야 되고요. 산성이 제일 센 것부터 산성이 제일 약한 것까지 줄 세워라. 그것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 산하고 염기의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pH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에서 챕터 17에서 배우신 건 평형상수 K를 주고 평형일 때 농도를 구해라. 아니면 농도를 주고 K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푸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산이면 산이 애시드죠. 그래서 산의 평형상수 KA를 주고 산의 농도를 구해라. 산은 뭔데? H 플러스겠죠. H 플러스의 농도란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pH가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의 누구 농도요? H 플러스의 농도요. 그러니 이제 문제 유형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산의 평형상수를 주고 이 용액의 pH가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던, 아니면 이 용액의 pH를 주고 이 용액은 평형상수가 얼마일까 이렇게 주던,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되지만 기본은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선 산이 평형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럼 평형이 일어나려면 그 산이 무슨 산이어야 돼요? 약한 산이어야 되죠. 그래서 약한 산의 평형을 포함하는 평형에 대한 이런 문제를 푸는 걸 배우실 거고요. 약한 염기랑 약한 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실 거고, 이 파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4, 5, 6이요. 산염기에 대한 문제 푸실 수 있으셔야 되고, 산하고 염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내신 이후에 분자 딱 그냥 생판 처음 보는 분자를 줘도 아, 얘는 강하겠구나, 약하겠구나. 걔네들 순서를 여러분 지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얘를 뭐라고 읽으세요? 얘하고 얘하고는 읽는, 얘는 이름이 다른데요. 얘는 뭐예요?
염화수소 기체죠. 얘는 누구예요? 이용액이 염산. 염화수소가 물에 녹은 게 염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염산과 얘는 무슨 용액이에요? 수산화나트륨. 이 용액이 만나면 뭐 생기고요? 이거 생기고 뭐 돼요? 이거 생겨요. 얘는 뭐 생겨고? 물. 얘를 뭐라 불러요? 염. 그러면 이 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종류가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염이 굉장히 정직한 애죠. 왜냐하면 강산하고 강염기가 만났기 때문에 딱 봐도 그냥 중성인 염이거든요. 근데 강산하고 약한 염기가 만날 수도 있어요. 약한 산이랑 강한 염기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염 용액의 성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 또한 염이 물에 들어가서 다시 이온화를 일으키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산염 그 평형과 또 다시 연결이 될 거예요. 얘는 산의 정의가 세 가지로 보통 배우시죠?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리, 루이스.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뭐예요? 가장 간단한 거. 물에 녹아서 H 내놓으면 H 플러스 내놓으면 OH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브랜스테드 로리는요? 거기서 누구에 대한 내용을 빼고 OH 마이너스에 대한 내용을 빼고 누구를 가지고 얘기해요? H 플러스를 주느냐 받느냐 이것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브랜스테드 롤이고요. 이게 루이스로 가버리면요. H 플러스를 주고 받는 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바꿔서 해요. 보세요. 암모니아는 산이에요? 염기예요? 왜 얘를 염기라고 생각하냐면 브랜스테드 롤이 입장에서 보면 암모니아랑 H 플러스를 만나게 해요. 그럼 H 플러스가 어디 가서 붙어요? 암모니아 얘랑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랑 붙어서 뭘 만들어요? NH4 플러스. 그래서 얘는 H 플러스를 받아서 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받아서 염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얘가 H 플러스를 받아서 결합을 하게 된 원인은 얘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그 결합은 사실 얘가 비공유 전자쌍을 얘한테 주면서 야 내가 전자 한 쌍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가지고 있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거를 염기, 그걸 받는 걸 산 이런 식으로 보는 주체를 좀 달리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정의가 뭐예요?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예요. 이건 나중에 유기화학 파트를 깊게 공부하셔야 될 분들은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학 계열에서 쓰이는 산염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누구 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레니우스요, 브랜스테드 롤이요. 브랜스테드 롤이요. H 플러스 주면 뭐예요? 산, 받은 뭐예요? 염기. 그것만 아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산이 누가 산이냐, 어떤 애가 나왔을 때 산이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좀 보세요. HCl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버전으로 이제 하면 HCl 수용해. 얘는 물에 녹으면 뭐 된다?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진다. 이렇게 배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H 플러스는 이 상태로 존재한다 못한다? 쟤는 저 상태로 존재 못해요. 왜 못해요? 수소 원자가 야구장 하나라 그랬어요. 수소 원자의 사이즈를 야구장 하나로 봐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원자 핵, 양성자 하나 있는 원자 핵, 얘 사이즈는 뭐라고요? 100번은 얘기했다, 니네한테. 수소 원자가 야구장이면 얘는 너무 크다 그랬잖아. 다저 스타디움 정도 돼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조만한 야구장 생각하라고. 그치, 완두콩. 그래서 수소라는 원자 하나는요. 사실 가운데 완두콩에 플러스 1이 집중되어 있고요. 바깥에 마이너스 1이 전체 야구장을 다 덮고 있을 때 안정해질 수 있는 게 그게 원자 하나의 사이즈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뒤집어 바꾸면요. H 플러스라는 애는 얼마나 불안정하겠냐는 거죠. 가운데 완두콩 하나를 둘러싸던 야구장 사이즈의 전자 장막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완두콩 하나에 플러스가 다 집중돼 있는 거야. 굉장히 전하 밀도가 높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플러스 1이 별거야. 근데 얘가 너무 작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전하 밀도가 너무 높아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심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건 H 플러스는 뭘 하느냐. 주변에 뭐만 있으면 마이너스만 있으면 가서 붙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가 꼭 마이너스 이온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챕터 15에서 배우신 것처럼 걔가 뭐기만 하면 돼요? 전자의 뭉치이기만 하면 가서 달라붙는다고요. 15장에서 언제 배웠냐고. 내가 챕터 15 얘기하는데 니네 눈동자가 흔들리더라. 참 기가 막혀서. 이중결합 있죠. 이중결합의 파이 결합은 뭐라 그랬어요? 전자가 어떻게 돼 있다 했어요?
노출돼 있다 그랬죠, 바깥에. 그래서 여기다 내가 HCl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누가 먼저 가서 붙는다 그랬어요? 플러스가. 얘가 먼저 가서 노출된 전자에 가서 붙어서 H가 붙고, 그렇게 되면 얘가 전자를 한 쌍 다 주니까 결합이 하나 새로 생기면서 얘가 뭐가 돼서? 플러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탄소 양이온. 그래서 누가 가서 붙는다고요? 마이너스가 가서 붙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H 플러스는 모든 종류의 바깥에 나와 있는 전자구름 있으면 다 무조건 가서 붙어요. 이게 수용액이잖아. 물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러면 H 플러스가 나오면 절대 이렇게 존재해요? 아니요. 실제 존재는 저 형태로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존재해요? HCl. 수용액에 녹아있는 애는 물 속에 있는 물 분자랑 서로 간에 반응을 해서 이런 애를 만드는 거죠. 그죠? 얘를 만들고 실제로 그 안에 이런 이온이 생기는 거죠. 얘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쓰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H 플러스라고 쓰긴 쓰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는 무슨 형태예요? 이 형태. H3O 플러스. 제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이드로늄 이온 이렇게 불러요. 그죠? 지금 제가 하는 이 앞으로 제가 쓰는 대부분의 식들은요. 화살표를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저 지금 화살표 계속 몇 개 쓰고 있어요? 1개. 그럼 얘는 이 화살표의 의미에서 이미 깔고 가는 거예요. 뭐가? HCl이 뭐라는 걸? 강산이라는 걸. 그죠? 669페이지에 가시죠. 18.1 물속의 산과 염기. 거기에 세 번째 문단이요.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제일 끝. 양성자는 매우 작고 전하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물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양성자는 물 분자의 산소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결합하여 뭘 만든다? 하이드로늄 이온을 형성하고까지만 보시면 돼요. 산염기의 정의 다 알고 계시죠? 밑에 H 플러스 또는 OH-의 방출과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 첫 번째 줄 아레니우스 산염기 정의.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요. 아레니우스에 입각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산은 화학식에 뭐 가지고 있어요? H. 물에 녹았을 때 뭐네요? H3O 플러스. 염기는 화학식에 뭐 갖고 있고? OH. 물에 용해될 때 뭐네요? OH 마이너스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화 반응이란 아까 보셨다시피 670페이지 여섯 번째 줄. 산과 염기는 반응할 때 뭐가 일어난다?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밑에 줄. 아레니우스의 관점에서 중화 반응은 산으로부터 H 플러스와 염기로부터 OH 마이너스가 H2O를 형성할 때 일어난다. 근데 이런 중화 반응이 사실은 때때마다 달라지느냐 아니면 항상 같으냐라고 놓고 봤을 때요. 얘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황산이 되고 수산화 칼슘이 되던, 그죠? 알고 계시는 질산이 되고 이렇게 되던, 그죠? 여기서 봤을 때 산의 종류, 염기의 종류 다 달라지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요? H, 누구요? OH. 따라서 중화 반응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 반응은 항상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기고요. 나머지 애들,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찌끄러기들이 모인 애를 뭐라고 불러요? 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디 H 플러스랑 염기로부터 OH 마이너스 거기 H2를 형성할 때 일어난다 거기 썼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줄 쳤어요 우리? 그 밑에 반응열의 변화가 항상 일정하다 거기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형성할 때 일어난다 밑에 세 줄 내려가세요. 이들의 실제 반응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반응으로 물이 생성되는 동안 항상 동일한 반응이므로 반응열의 변화가 항상 어떻다? 일정한데 그 일정한 값이 얼마예요? 밑에 줄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될 때 델타 H 반응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55.9kJ로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강산과 강염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인데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들으세요. 강산을 외우셔야 돼요. 강산 몇 개 외우시면요. 그 위에 나머지 산이라고 생긴 애들은 다 뭐예요? 약산이에요. 강염기도 딱 몇 개를 외우시면 돼요. 그 이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 뭐예요? 약한 염기요.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강산,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익숙한 산 3개 부르시죠? 염산, 황산, 질산. 제가 지금 쓴 저 산이라 그러면 다 이거
밖에 없거든요. 염산이 있어요. 얘는 할로젠이 가서 붙은 산이죠. 할로젠과 수소산은 세트로 가면 HCl이고 그 밑에 뭐 있어요? HBr. 그 밑에 누구 있어요? HI. Cl보다 Br이 사이즈가 커요. Br보다 I가 사이즈가 커요. 얘네들이 점점 결합하는 길이가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이 결합이 끊어지기가 어때요? 쉬워져요. 그래서 H 플러스 떨어지기가 더 어때요? 쉬워요. 얘 강산이라는 거 하나 아시면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얘네보다 훨씬 더 강한 산이겠죠. 이건 세트로 아시면 되고요. 얘네들, 뒤에서 얘네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실 거거든요. 얘네 이름 뭐예요? 산소산. 산인데 누가 있어요? 산소가 들어있는 산이에요. 산소산 잘 보세요. 산소산은 항상 순서가 뭐냐면요. 비금속, 산소, 수소. 이렇게 결합한 그 결합의 라인이 있으면 걔네가 다 산소산이에요. 황산 볼까요? 질산 볼까요? 수소, 산소, 비금속 원소. 수소, 산소, 비금속 원소. 이 라인으로 결합한 게 있으면 얘는 100% 다 산소산이에요. 그러면 이런 산소산들을 봤을 때 왜 이 산소산은 좀 강할까요? 뭐가? 센 산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왜 얘는 센 산이 될까요? 이유는 이거죠. 산에서요, 산소가 들어있는 산에서 봤을 때 이 산소의 역할은, 산소는 옆에 있는 결합한 전자를 냅둬야 자꾸 그걸 땡겨요? 땡겨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땡기고 여기서도 양쪽에서 다 땡겨야 되는데 이 비금속들의 특징은 전자를 잘 내주려고 그래요? 더 갖고 오려고 그래요? 더 갖고 오려고 그래요. 그럼 산소는 양쪽에서 전자 밀도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요. 얘는 잘 당겨지려고 안 하죠. 근데 얘는 훨씬 약하잖아요. 옆에 있는 S에 비해서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전자를 홀라당 다 빼앗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전자 다 잃고 누구로 쫓겨나요? H 플러스로 쫓겨서 나가요. 그죠? 여기도 보세요. 수소, 산소, 비금속. 근데 이 비금속이 심지어 누구예요? 질소예요. 질소는 누구 다음으로? 산소 다음으로 전기음성도가 강해요. 절대 뺏기려고 해, 안 해요? 안 해요. 홀라당 다 빼앗기고 얘가 H 플러스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산 중에 얘 아세요? 얘? 얘 뭐예요? 뭔 산이에요? 탄산, H2CO3. 탄산은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탄산은 약산이에요. 얘는 왜 약할까요? 산이 강해지려면 뭐 하는데? H 플러스가 잘 나와야 되죠? 얘는요. 여기서 땡기고 여기서 땡겨요. 수소랑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어때요? 비슷해요. 양쪽에서 다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까지 땡길 수 있어요. 그러니 얘는 얘가 홀라당 빼앗기고 쫓겨날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뭔 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이거를 항상 어떻게 이렇게 외워서 풀겠냐고. 난 이렇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하나하나 일일이 보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외워야죠. 산소 빼기 수소의 개수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강산이에요. 산소 4개죠. 4 빼기 2는 얼마예요? 2. 그럼 얘는 강산이에요. 3 빼기 1은 2. 그래서 얘도 무슨 산이에요? 강산이에요. 그래서 얘네 3개를 강산으로 기본적으로 아시고 나머지 아이들은 항상 이 공식에 입각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에 입각해서 생각하다 보니 아주 이름만 못 붙여봐 그냥. 1학기 때 했어. 거기다 1학기 때 니네 담당 교수가 나야. 빼도 박도 못해. 딴 사람한테 배웠으면 내가 뭐 말을 못하겠지만. 이거 뭐예요? 목소리.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찍은 이유가 있어. 하나라도 덜 틀리라고. 이게 뭐예요? 기준이니까. 염소산. 부족해. 아염소산. 더 부족해. 하이퍼 아염소산. 드디어 자신감을 찾았어. 얘는 뭐야? 그죠? 그러면 얘는 강산이야, 약산이야? 4 빼기 1이잖아. 3이죠. 강산이죠. 얘는요? 강산이에요. 얘는요? 약산이고. 얘도요? 그죠? 얘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본 애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보세요. 물론 제법이 이렇진 않지만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요. NaOH는 염기예요. 그죠? 약염기예요? 강염기예요? 알고 계신 대로 강염기요. 염기하고 산이 만나서 뭐 반응해야겠어요? 중화 반응하겠죠. 그럼 남는 염이 뭐예요? NaClO죠.
얘가 락스예요. 락스의 성분이 얘예요. 혹시 락스 만져보셨어요? 좀 있으면 만지게 될 거야, 나중에. 내 나이 되기 전에.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 결혼하면 다 화장실 청소 그거 하게 돼서 그거로 다 만지게 될 거야. 락스, 손을 만져보면 어떻게 해요? 미끌미끌해요. 왜 미끌미끌? 미끌미끌하다는 건 뭘 녹인다는 얘기예요? 단백질. 그럼 락스는 기본적으로 산이란 얘기예요? 염기란 얘기예요? 걔가 왜 염기일까요? 누가? 강염기랑 누가 만났어요? 약산이 만났어요. 그러면 염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염 또한 무조건 중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왔냐에 따라서 이 염이 물에 들어가서 또 이온화가 되면서 물에 있는 H나 OH를 또 땡겨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강염기랑 약산이 만나서 생긴 이 녀석은 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약한 염기를 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락스는 만지면 손이 미끌미끌해요. 이해 가시죠? 얘네 가지고 강산 얘네 두 개 약산인 이유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외우시면 될 거예요. 강산 뭐뭐뭐 있죠? 센 산은 HCl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할로젠 하수소산 그 다음에 누구요? 황산하고 질산 이런 애처럼 산소산인데 산소에서 수소 개수 뺀 게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강산이에요. 강염기는 더 쉬워. 아까 NaOH 제가 강염기라고 얘기했죠. 강염기는 딴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이요. 딱 요거만 보시면 돼요. 강염기는 1족, 2족. 1족하고 2족 원소들이 산소랑 결합하든 OH랑 결합하면 다 강염기예요. 1족하고 2족 원소들이 있으면 그리고 걔네가 산소랑 같이 있으면 다 강염기라고 보시면 돼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 1족에서는 LiOH 이거 강염기거든요. NaOH도 강염기죠. KOH도 강염기예요. 2족에서는 베릴륨 같은 경우는 2족 원소긴 한데 1학기 때 BeCl2 이런 거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죠? 얘는 뭐로 배우셨어요? 이온결합 화합물로 배우셨어요? 분자로 배우셨어요? 분자예요. 그죠? 결합각이 몇 도인? 180도인 직선형인 분자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릴륨은 금속의 성질보다는 약간 비금속 쪽이 좀 더 가까워서요. 베릴륨을 갖고 뭔가 염기를 만들진 않으니까 얘는 제외하고요. 그럼 나머지 이족이 누가 있어요? 베릴륨 밑에가 누구니? 마그네슘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칼슘 있고 스트론튬 있고 바륨 있고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MgOH2 CaOH2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조금 많이 갈리긴 한데 요렇게가 그러니까 1족하고 2족은 요렇게 그냥 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베릴륨은 별로 이온 결합 많이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얘 하나만 따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요. 쟤는 뭐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2족이니까 염기 중에 무슨 염기여야 돼? 강염기긴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얘가 물에 안 녹아. 거의. 얘가 뭐예요? 여러분들 드시는 겔포스요. 네, 제산제. 제산제의 다 성분이 이거거든요. 제산제 이렇게 물약으로 돼 있는 제산제 이렇게 짜보세요. 그럼 어때요? 흰색에 약간 끈적끈적하죠. 왜냐하면 그걸 일부러 제형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얘 자체가 물에 안 녹아요. 얘를 강염기로도 약염기로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게 얘는 물에 넣잖아요. 100개 중에 하나만 물속에 완전히 녹아요. 나머지 애들은 안 녹아서 걔네가 끈적끈적한 그런 겔 형태의 제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개 중에 하나 물에 녹잖아. 녹는 애는 또 완벽하게 이온화가 다 돼요. 완전히 쪼개지긴 해. 그러니 녹았을 때 쪼개진다는 개념으로 보면 강염기여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녹는 양 자체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특정한 양을 넣었을 때 충분한 OH-가 다 나오진 않아서요. 그래서 얘는 강염기로 치진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 1족하고 2족인데 마그네슘만 제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아이들이 있으면 1족이나 2족 있으면 다 뭐예요? 강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게 센 산과 센 염기의 구분 기준인데 그 내용 먼저 하려고요. 672페이지 가세요. 산과 염기의 상대적 세기 분류 세 번째 줄에 센 산 찾으셨죠? 1. 할로젠화 수소산 HCl, HBr, HI. 여기서 제가 아까 부등호 써드린 이유는 HCl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성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2. 산소 원자의 수가 이온화될 수 있는 양성자의 수를 몇 개 이상 초과할 때 2개 이상. 그래서 질산, 황산, 그리고 뭐요? 과염소산. 그러니까 산소 빼기 수소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뭔 산이라고요? 센 산이에요. 그 밑에 센 염기요. 센 염기는 산소 2-나 OH-가 있으면 센 염기인데요. 1, 여기서 그 밑에 1은요. M2O나 MOH인데 여기서 M은 몇 족이라고요? 1족. 그 밑에 MO나 MOH2 여기서 M은 몇 족이요? 2족.
1족하고 2족들은 거의 대부분 센 염기인데 밑에 써 있죠. MgO랑 MgOH2는 물에서 아주 어떻다? 약간만 녹는다. 그죠? 그러나 녹은 것들은 완전하게 뭐 된다? 해리는 된다.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강염기에 보통 집어넣지는 않아요. 이게 강염기면 우리가 제산제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강염기에 집어넣지는 않아요. 이 예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 보려고요. 지금 이렇게 배웠어요. OH 있어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강염기일까요, 약염기일까요? 왜? 뭐 있어서? 몇 쪽이에요? 1쪽. 얘는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고마워요. 네. 아니 어떤 애들이 그래. OH 있어서 염기예요라고 대답한 애가 하나 있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얘는 뭐로 보셔야 돼요? COH, 카르복시산이죠. 카르복시산은 앞에서 배운 그 기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그 기준에. 내가 정말 어거지로 해서 산소에서 수소를 빼고 싶어. 산소에서 수소 빼봤자 얼마야? 1이지. 그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센 산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는 약산이에요. 얘는요? 나는 얘의 특성에 대해서 몰라. 우리 안 배워요. 얘 특성에 대해서. 16쪽에 저 밑에 있는 애인데요. 얘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애도 불구하고 얘네가 강산인지 약산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고요.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왜요? 4 빼기 2는 뭐니까? 2.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강산이에요. 얘는요? 챕터 15로 가죠. NH2가 붙었어요. 탄소에 NH2가 붙었어요. 얘의 이름은 아민이에요? 아마이드예요? 왜? 아마이드면 C에 O가 붙은 다음에 N이 붙어야 되니까. 그죠? 얘는 아민이에요. NH3에서 NH2가 된 거 보니까 수소 하나만 빼고 딴 애가 붙었어요. 몇 차 아민이에요? 1차 아민이에요. 아민들은 무조건 다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시작이 암모니아에서 왔다 그랬죠? 걔네는 다 뭐예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염기예요. 얘는 강염기예요? 약염기예요? 무조건 약염기죠. 왜? 각염기는 몇 쪽이 있다 그랬으니까? 1쪽, 2족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해 가시죠?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산해리 상수를 배워야 되는데 보세요. HCl은 우리가 염산이라고 배운 아이예요. 이 염산은 지금 제가 화살표 몇 개 썼다 그랬어요? 1개 썼다 그랬어요. 쟤네를 화살표 1개 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반응이 거의 다 어떻게? 완결되기 때문에. 이온화가 거의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얘는 화살표를 2개를 쓸 거고요. H3O 플러스랑 CH3, COO 마이너스예요.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은 100% 이온화되지 않아요. 작은 양밖에 이온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H 플러스를 만들고 나머지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H 플러스가 떨어지고 난 이후의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럼 얘도 화살표가 양쪽이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반응에서도 뭘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반응에서도. 여기서도 뭐 찾을 수 있어요? 평형상수요. 왜? 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느 순간에는 양쪽의 속도가 같을 테니까. 이 반응의 평형상수 K요. K는 밑에 뭐예요? CH3COOH 농도에 위에는 밑에 H2O 농도, 위에는 CH3COO 마이너스 농도, H3O 플러스 농도. 되셨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누구 때문에? H2O의 농도, 물의 농도 때문에요. 이거를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이긴 한데요. 2가지 다 어차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설명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하자면요. 이 책에서는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요. H2O의 몰 농도가 얼마인지 기준 잡으라는 얘기예요. H2O는요. 얘는 지금 물이 되게 많은 상태에 아세트산을 조금 첨가해갖고 이제 얘네를 섞은 거잖아요. H2O의 몰 농도, 순수한 물의 몰 농도가 얼마냐? 순수한 물 1리터를 갖고 와요. 그러면 물의 밀도를 1이라 가정하면 순수한 물 1리터는 1000g이고요. 물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약 55.5555 그래서 55.5 몰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물의 몰 농도는 약 얼마일 거다? 55.5 몰 농도일 거다. 순수한 물이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험에서 대부분 수용액이라 하면 물에다가 다른 아이들을 좀 집어넣는 건데 일반화학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수용액은 진한 수용액이요, 묽은 수용액이요? 묽은 수용액들이요. 그런 수용액을 했을 때 여기다가 용질이 좀 들어간다 해서 이 물의 몰농도가 많이 바뀔 거냐 이거죠. 별로 크게 많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얘 파트를 항상 일정한 상수나 마찬가지니까 이 파트를 여기에 곱해서 올린다라고 보는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있고요. 책에 따라서는 어떻게 또 설명하는 책이 있기도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평형상수 할 때요.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A, B, C, D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네 몰농도를 진짜로 집어넣으면 이 몰이라는 단위가, 몰퍼리터라는 단위가 살아있을 거라 그랬죠. 근데 그 단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얘네가 몰농도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활동도요. 활동도는 얘네 뭐로 나누는 거? 기준이 되는 농도로 나누어서 묽은 용액 같은 경우에 활동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몰농도에서 뭐 없앤값? 단위 없앤값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맥락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고체는 안 집어넣는다 그랬죠. 왜? 기준도 누구고? 나고. 실제 반응하는 것도 나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물의 기준 몰농도는 물 1리터가 있으면 항상 55.5 몰농도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물에다가 딴 걸 좀 집어넣어서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물의 양이 좀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이 물의 양이 주는 레인지 정도가 이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농도가 변하는 정도가요. 정말 최대로 해봐야 54.5에서 이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55.5분의 54.5는 약분하면 거의 얼마 돼요? 거의 1 돼요. 그래서 여기다 용질을 집어넣는다 해서 물의 몰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국 이 얘기는 활동도를 얼마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1이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파트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뭐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얘기하자면 물의 몰농도는 뭐이기 때문에 상수나 마찬가지 55.5라는 상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쓸 거다 안 쓸 거다? 쓰지 않을 거다. 그럼 이렇게 이게 새로운 하나의 평형상수식이 되는 거죠. 어떤 반응의 평형상수예요? 산이 물을 만나서 이온화되는, 그래서 H+를 내놓는 반응의 평형상수예요. 그죠? 산이 이온화되는 반응. 산이 뭐예요? 애시드. 그래서 KA라고 씁니다. 산이 이온화되는 반응의 평형상수. 이렇게. 그럼 KA는 처음 산 집어넣어서 산의 농도분의 누구요? 쪼개진 H+의 농도, 그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파트의 농도. 이렇게 해서 산의 KA 값이 정해져요. 어떤 산이 KA가 커요. 분 뭐가 커요? 분자가 커요. 분자가 커요. H+의 양이 어때요?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산에 KA가 큰 산은 pH가 크다, 작다. 왜? pH는 뭔데? 여기에 뭐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붙인 거니까. 강산인 경우는 KA가 의미가 없어요. 왜? 강산에서 내가 KA를 잡고 싶었어. 그러면 누구 농도? HCl의 농도. 위에는 누구? H3O 플러스 Cl 마이너스. 문제는 이 HCl의 농도가 무슨 상태의 농도를 넣어야 돼요? 평형상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상태의 농도 넣어야 돼요? 평형상태. 얘는 반응이 화살표 몇 개야? 1개. 평형상태가 되면 이게 거의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0이에요. 그죠? 0분의 어쩌고예요. 그래서 강산의 경우 KA 값은 거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강산의 경우는 평형을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상대가 분명해지죠. 어떻게? 챕터 18 산염기 평형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애는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약산이요. 강염기예요? 약염기예요? 약염기.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계속 하실 거예요. 약산과 약염기들이 물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보실 거라고요.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670페이지 3세기의 변화. 670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세요. 산해리상수 네 번째 줄이요. 즉, 센 전해질은 완전히 해리되며 약한 전해질은 부분적으로 해리된다. 1. 센 산은 물에서 완전히 이온들로 해리된다. 그 밑에 식 있고 그 식에선 밑에 바로 있는 식에선 어디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화살표 하나. 제일 중요해. 센 산은.
화살표 하나. 그죠? 밑에 줄. 센산의 묽은 용액에서는 실질적으로 HA 분자는 존재한다, 안 한다? HA 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밑에 QC, 반응에 대한 반응 지수가 있고요. 반응 지수 밑에 줄이요. 반응은 실질적으로 완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평형 과정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되셨죠? 그 밑에 두 줄 내려가시면 이 약한 산은 물에서 아주 약간만 이온으로 해리된다. HA가 H2랑 만나면 H3O+가 되고 A-가 되는데 그 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화살표 몇 개다? 두 개다. 그죠? 그 밑에 두 줄 그 밑에 줄 약한 산의 묽은 용액에서 대부분 HA 분자들은 해리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밑에 줄 KC의 수치는 매우 어떻다? 작다. 다음 페이지 가실까요? 671페이지. KA의 의미. 두 번째 줄이요. 물속에서의 일반적인 약한 산 HA의 해리에 관한 평형의 표현은 아래와 같다. KC는 뭐랑 뭐? HA랑 H2O 농도 곱한 것분에 H3O+랑 A- 농도죠. 그게 이 산이 해리되는 반응의 뭐예요? 평형상수라고요. 문제는 밑에 줄 가실까요? 물의 농도, 즉 H2O의 몰 농도는 약 얼만데? 55.5 몰 농도인데 HA보다 매우 커서, 즉 물이 거의 대부분의 양이에요. 그래서 산 HA가 해리되어도 H2O의 몰 농도 변화는 어떻다? 무시할 수 있다. 산이 쪼개진다 그래서 이 물의 몰 농도가 별로 변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옆에 순수한 액체와 고체에서 보았듯이 평형상수 K, 농도 평형상수 KC에 H2O의 몰 농도를 곱한 걸 새로운 평형상수로 정의하여 평형 표현을 어떻게 한다? 단순화한다. 즉, 산해리상수 혹은 산이온화 상수 KA는 어떻게 된다? 그 밑에 식 18.1 KA는 HA의 농도분의 H3O+ 농도랑 누구 농도? A- 농도 곱한 거다. 그 밑에 줄 다른 평형상수와 같이 KA의 크기는 뭐에 의존되며? 온도에 의존되며까지만 줄쳐놓으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KA라는 것 자체도 무슨 상수예요? 평형상수예요. 근데 이 A라고 집어넣어서 한정화시킨 거죠. 뭘? 산이 쪼개질 때, 산이 이온화될 때 평형상수라고 한정화시킨 것뿐이지 이 또한 평형상수예요.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고요. 672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줄. 그러므로 센 산일수록 평형에서의 H3O+의 몰 농도가 값이 어떻고? 크고. 센 산이면 KA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A가 커지면 H+의 농도는 커지고 그래서 pH는 커진다, 작아진다. pH는 커진다, 작아진다. pH는 작아진다. 그죠? 673페이지 물의 자동 이온화 pH 척도.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 그죠? 순수한 물이 전기를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온이 없기 때문이다. 맞다, 틀리다. 순수한 물이 전기를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온이 없기 때문이다. 틀리다. 왜? 이온이 있긴 있다. 이온이 있는데 그럼 전기 왜 안 통할까요? 이온의 양이 너무 어때서? 적어서. 얼만큼? 지금 배우는 것만큼. H2O랑 H2O가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H3O+랑 누가 돼요? OH-. 이 일이 왜 생길까요? 대체. 물의 분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옆에 또 다른 이제 물이 있을 거고요. 그럼 얘의 분자 구조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는 무슨 결합해요? 얘하고 얘는 무슨 결합해? 수소 결합. 그래서 서로 강하게 당기거든요. 근데 그 서로 강하게 당기는 정도가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 여기도 산소가 마이너스, 여기도 수소가 플러스이긴 한데 그렇게 편극이 되는 정도도 분자 내에서 항상 편극도가 일정할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편극이라는 게 전자구름의 쏠림이잖아요. 그죠? 충돌을 한다든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전자구름의 쏠림은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쏠리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얘가 얘랑 결합을 했는데 얘랑 붙는 이 힘이 너무 세서 얘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애가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가 생기는 거죠.
얼마만큼?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만큼. 진짜 작은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면 그죠? 근데 그걸 계산한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웃기지 않니?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생겨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물이 서로 붙고 떨어지고 해서 H 플러스의 이동으로 해서 생기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순수한 물에서는 항상 얘네 개수가 어때요? 같아요. 이게 1대1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물은 산이에요, 염계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에요. 근데 그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라는 게 어떤 의미냐? 수학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죠. H3O 플러스의 몰농도랑 OH-의 몰농도를 곱하면 항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더라. 이게 몇 도에서? 25도에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내용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드디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pH를 얘기할 때 pH는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의 뭐요? H 플러스 또는 H3O 플러스의 농도. 이렇게 배우시죠? 그럼 25도에서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은 얘하고 얘의 개수가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근데 곱해봤더니 얼마래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래요. 얘도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7. 얘도 10의 마이너스 뭐예요? 7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의 pH를 얼마라고 부를 수 있어요? 7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중성인 경우에. 그죠? 순수한 물이 전기를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온화가 되긴 하나 그 이온의 개수가 너무 어때서? 적어서 전류의 효과적인 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근데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 플러그 만져라 만지지 말아라. 순수한 물에 적신 손님 만져도 되지 않을까?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 그렇게 멋진 얘기를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물을 내 손에 묻혔어. 근데 내 손은 이미 땀 나잖아. 땀구멍 다 있고 땀 나잖아. 내 손에는 이미 뭐가 있어? 이온결합 화합물들이 득식을 해. 순수한 물을 묻혀도 얘는 바로 뭐예요? 이온 용액이 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가 돼요? 전기 잘 통하겠죠.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비 저렇게 오는데 자연대에서 내려오는데 비 몇 방울씩 오더라고요. 추적추적 대충 졌죠. 이런 날 가로등 이런데 이렇게 손대 갖고 전기 통하는 사람 꽤 있어요. 네, 그냥 내 손은 가지고 그냥 됐어. 평소엔 가로등에 손대도 아무런 이상 없어. 접지 다 돼 있어서. 근데 비 오는 날 접지가 조금이라도 잘못돼 있으면 가로등에 손대 갖고 감전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건씩 꼭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손에 있는 그 이온들의 양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도 지들이 서로 반응해서 자동적으로 이온이 될 수 있는데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작은 양이긴 한데 이 또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뭐 할 수 있으니까 평형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도 평형상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평형상수 만들어 볼까요? 밑에 뭐예요? H2 곱하기 H2니까 H2의 뭐? 제곱. 위에는 H3O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H2O의 몰농도는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라니까 정말 변화 없겠지. 그죠? 변화 없는 얘가 위에서 곱해지면 그래서 얘네만 신경을 쓰는 걸 물이 자동적으로 이온화돼서 되는 반응의 평형상수라 뭐라고 불러요? KW라 부르죠. 얘가 뭘로 바뀌면 돼요? KW.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상황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KW. K로 시작했으니 얘도 무슨 상수예요? 평형상수예요. 내가 순수한 물에다 산을 넣었어요. 산을 넣어서 H 플러스의 농도를 10의 마이너스 4승을 만들었어. 산을 많이 넣은 거예요. 얘를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농도를 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어야만 해요? 자동적으로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 되어야만 해요? 10승. 왜? 물이 갖고 있는 이 물의 이온곱 상수, 물에서 만들어진 이온들을 곱한 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저 숫자는 온도만 일정하면 변하면 안 돼요. 왜? 얘도 무슨 상수니까? 평형상수니까. 그러면 산이 많아지면 염기가 어떻게 돼야 돼? 적어져야 돼. 왜?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뭘 만들어야 되니까? 14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염기가 많아질까? 그럼 산이 어떻게 돼야 돼? 적어져야 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구의 양이 많아요? H 플러스 양이 많죠. 마이너스 로그 취해 보실래요? 어떻게 돼요? 4. 그죠? pH가 7보다 작은 경우가 H 플러스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 얘기해요? 산성이라 얘기해요.
pH가 7보다 큰 경우는 뭐의 뜻이에요? OH-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염기성이라고 얘기해요. 이해 가시죠?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갑시다. 어떻게? 이건 25도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만약에 물의 온도가 80도, 물의 온도가 증가했어요. 그럼 80도의 순수한 물, pH는 7이다. 7보다 작다. 7보다 크다. 80도의 중성 상태의 순수한 물의 pH는 7이다. 7보다 작다. 7보다 크다. 7보다 크다. 7이다. 7보다 작다. 아, 나 진짜. 나머지 뭔데? 7보다 작다. 같다. 크다. 크다는 일단 아니란 얘기구나. 작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내용으로 다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온도가 높아져. 분자들의 운동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하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럼 얘는 지금 이온 결합으로 H랑 OH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떨어지기도 어떻게 돼? 쉬워지겠지. 그러면 KW의 값은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커져야 돼.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수치긴 한데 80도 부근에서 비슷했던 것 같아요. 10의 마이너스 13승 정도로 커져요. 한 10배 정도 얘네들 이온화가 더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H3O 플러스랑 OH-의 농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10의 마이너스 얼마? 6.5. 얘도 10의 마이너스 얼마? 6.5. 따라서 80도의 순수한 물은 pH가 6.5. 그 정도 돼야 순수한 물, 즉 중성의 pH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성의 pH가 7이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은 몇 도의 한정이에요? 25도에서 한정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체온 범위 있잖아요. 37도, 36도에서 37도. 여기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 온도에 있어서는 이 pH의 변화가 아주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성 상태의 pH가 7이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학하는 게 어차피 사람의 생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상온 부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뭐 실험이나 여기서도 실험실에서 하는 건 대부분 상온 부근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하지만 온도에 따라 항상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어요, 걔는. 이해 가시죠? 얘도 뭐에 의해서 바뀌는 값이라서 평형상수에서 결정나는 값이라서. 되셨죠? 673페이지. 두 번째 줄, 물은 자동 이온화 혹은 자체 이온화라고 알려진 평형 과정에 의해서 매우 약하게 이온으로 해리한다. 다음 페이지. 674페이지 첫 번째 줄, H2O의 농도 55.5몰 농도는 본질적으로 상수이기 때문에 KC, 즉 농도 평형 상수의 H2O의 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 밑에 2가 아래 첨자 2로 돼 있지 않아요? 그죠? H2O 농도의 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수식은 다 맞았는데 그 책 이렇게 그 말로 써놓은 데 좀 틀렸더라고요. H2O의 제곱을 곱해서 물의 이온곱 상수라는 새로운 평형 상수를 얻는다. 18.2에다가 줄 쳐놓으시고요. 식 18.2에다. 그 밑에 줄, 해리되는 각 H2O 분자에 대해 하나의 H3O 플러스 이온과 하나의 OH- 이온이 생성되는 걸 주목하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따라서 순수한 물에서는 아래와 같다. H3O 플러스랑 OH- 농도가 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몇 도에서? 25도에서.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쭉 4줄 내려가시면 1. H3O 플러스의 농도가 변하면 OH- 농도는 어떻게 변한대요? 역비례.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커지면 OH- 농도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5줄 내려가세요. 두 경우 모두 온도의 변화가 없는 한 KW의 값은 뭐다? 상수다. 그죠? KW가 상수이기 때문에 H 플러스가 올라가면 OH-는 떨어져야만 해요. 그래서 3줄 내려가시죠. 따라서 H 플러스랑 OH-의 상대적인 크기로 산성 또는 뭘 정한다? 염기성을 정의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식에 뭐가 있냐면 H3O 플러스의 농도는 KW를 뭐로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OH-의 농도로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예제 18.2로 가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순수한 물에다 일정량의 염화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H 플러스를 얼마가 되게 했어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게 했대요. 그죠? 얘가 H 플러스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된 거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OH-의 농도를 계산하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를 얘로 어떻게 해줘요? 나눠줘야 되죠. 그죠? 일단 그냥 딱 봐도 얘가 10의 마이너스 4승 스케일이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요? 10승 비슷한. 그죠? 그 스케일에 가서 있겠죠. 그러니 누구의 농도가 더 짙어요? H 플러스. 용액은 산이에요? 염기예요? 용액은 산이에요? 염기예요? 산이요. 그죠?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675페이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표현, pH 척도. 식 18.3에다 줄쳐 놓으세요. 앞으로요. 얘가 나왔을 때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소문자 P를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소문자 P가 이렇게 붙었다는 건 소문자 P가 붙으면 이건 H 플러스 농도에 뭐 취해주란 얘기예요? 마이너스로고요. 그죠? 소문자 P가 붙으면 이 식의 세 변에 다 소문자 P를 붙여요. 얘는 어떻게 돼요? PKW죠. 얘는 P를 붙였다는 건 뭐 했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로그. 그래서 얘는 뭐고요? pH. 얘도 마이너스 로그 POH. 얘는 14요. 이렇게 식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챕터 18과 챕터 19, 챕터 20에 걸쳐서 제일 많이 볼 애가 얘를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얘 값을요. 그렇게 해서 KA는 뭔데? 산의 이온곱 상수죠. 산의 이온화 상수에다 뭘 붙여요? P를 붙여요. 그죠? KA가 바로 여기서 일로 넘어가니까 제가 지금부터 18, 19, 20장 이렇게 수업을 하면요. 제일 많이 쓰는 식이 이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걸 만나면 뭐가 되고요? H3O 플러스가 되고 A 마이너스가 이게 이제 가장 일반식이 되고요. 여기서 KA를 물어보면 누구 농도분의 HA 농도분의 H3O 플러스 농도랑 A 마이너스 농도 이렇게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PKA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 KA에 P를 붙였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여기에 다 이제 마이너스 뭘 취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다는 얘기겠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18장 처음 개관할 때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17장까지는 평형 작체니까 평형 상수를 주고 누구를 찾으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평형 농도를 찾아라. 아니면 농도 주고 상수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보신다 그랬죠. 근데 여기 18장으로 넘어오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산이 이온화되는 평형 상수를 주고 그럼 얘를 찾을 수 있잖아요. 얘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인데? pH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pH를 주고 걔의 평형 상수가 뭐냐 이렇게 찾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거로 많이 가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KA랑 뭐랑 pH상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이긴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수식을 제가 쓴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말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럴걸요? 왜요? 로그의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에 단위 같은 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로그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항상 뭐만 들어가야 돼? 깔끔하게. 숫자. 단위 같은 거 붙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처음에 로그 배울 때 이런 거 가르쳐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절대 단위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이 대괄호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몰농도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앞에 평형상수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지금 단위가 말이 안 되죠. 몰농도, 몰농도, 몰농도. 단위 살아있어야 되지만 단위가 살아있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이유는 실제로 들어가는 건 얘 몰농도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니까? 몰농도에서 단위 뺀 뭐가 들어가니까? 활동도가 들어가니까. 마찬가지 맥락으로요. 지금은 일반화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셔서 물리화학 배우시면 그때는 상황이 물리화학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놔요. 얘도 활동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형 이후로 들어가는 모든 아이들의 농도는 다 무슨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이 내용이 675페이지 식 18.3에 아까 표시하셨죠. pH는 마이너스 로그에 H3O 플러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좀 내려오시다 보면요. 산성 용액의 pH는 7보다 작고 중성은 pH가 7이고 염기는 pH가 7보다 크다 이런 얘기 있죠. 그죠? 그 위로 세 줄 올라가세요. 특히 pH가 높으면 H3O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pH가 높으면 H3O 플러스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676페이지.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까만 동그라미예요. 뭐 있어요?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뭐로 나타낸다? POH로 나타낼 수 있다.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뭐예요?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 그 밑에 줄, 평형상수는 뭐로 나타낸다? pK로 나타낼 수 있다. pK는 그래서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로그 K로 쓴다. pH, pOH, pKW의 관계를 봐라. 식 18.4. 식 18.4는 pKW는 뭐랑? pH 더하기 pOH. 얘는 얼마다? 14다. 얘는 몇 도에서? 25도에서 그렇다. 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예제 18.3이요. 예제 18.3 보시면요. 이게 진한 질산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저렇게 물질의 이름을 얘기해 줬을 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센산인지 약산인지. 진한 질산은 뭐예요? 센산이에요. 진한 질산을 주고 2몰 농도, 0.3몰 농도, 0.0063몰 농도를 했다 그러고 걔네 뭘 구하라 그랬어요? pH를 구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진한 질산이에요. 이거 물하고 만나는 건 써야 되나? 화살표 몇 개? 한 개. H3O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 NO3 마이너스. 되셨죠? 화살표 몇 개라고요? 한 개. 100% 이온화 돼요. 진한 질산이니까. 이게 질산이라서. 그죠? 그러면 얘를 2.0 몰 농도를 했어. 무슨 얘기야?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얘가 얼마 있다는 얘기야? 2.0 몰 농도가 생긴다는 얘기죠. 얘를 0.3 몰 농도짜리를 넣으면 넣자마자 얘도 100% 다 어떻게 되고? 이온화되고 얘가 몇 몰 생겨요? 0.3몰. 0.0063몰 농도를 넣었어요. 얘도 100% 되고 0.0063몰 농도를 만들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바뀐다고요. 되셨죠? 네?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pH 구하라. 여기다 뭐 취하면 돼요? 마이너스 로그. 로그 2가 얼마야? 0.3010. 그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얼마요? 0.3. pH가 마이너스 0.3이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써요? pH는 뭐에서 뭐까지라고 써요? 0에서 얼마까지 있다고? 14까지 있다고 배우시잖아요. 계산 자체를 할 때에는 pH를 마이너스 0.3으로 계산하면 pOH가 14.3이 나와요. 그죠? 보통 이렇게 나오는 값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계산은 이렇게 하시고요. 얘네를 가지고 pH가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오면 그냥 pH 얼마로 봐요? 0으로 봐요. 얘는 pH 얼마로 봐요? 14로 봐요. 그러니까 계산만 이렇게 해놓으시라고요. 실제 용액을 가지고 쓸 때는 우리가 0, 14 이렇게 본다고요. 아셨죠?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0.3몰 농도일 때 이게 진한 질산이에요. 0.3몰 농도. 0.3몰 농도가 뭐 그렇게 농도 묽잖아요. 그러니까 pH가 뭐 그렇게 세겠어? 근데 얘가 뭔 산이라서 질산이라서 pH가 얼마가 돼요? 0.652요. 그죠? pH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산성도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pH는 얘가 강산인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pH가 낮게 나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0.0063몰 농도. 이건 거의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묽은 용액을 어디다 갖다 써. 근데 pH는 얼마야? 2.2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위에서 나오는 위산의 pH가 얼마다? 2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에서 나오는 HCl의 몰 농도가 거의 이 정도 몰 농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18.3 양성자 이동과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는요. 딴 거 없이 항상 누구의 이동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네, H 플러스 이동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누구냐면 조금만 더 하고 갈 거야. 이제 슬슬 시계 보고 난리 났다. 죽겠지 그냥 아주.
암모니아를 산으로 봐요? 염기로 봐요? 근데 암모니아 이 분자식에는 OH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암모니아 수 그럼 보통 우리가 식을 어떻게 써요? NH3AQ라고 안 쓰고 NH4OH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암모니아는 분자식에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H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염기라고 본단 말이에요. 강염기예요? 약염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보자고요. 암모니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비공유 전자쌍 있고 H, H, H 있어요.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하고 얘 사이도 무슨 결합해요? 수소결합해요. 그죠? 쟤네 둘 사이도 수소결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물이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의 마이너스적인 정도랑 물의 산소가 갖고 있는 거랑 얘가 갖고 있는 걸 보면 뭐가 더 마이너스적인 정도가 세요? 물 쪽이 더 세요. 그죠? 산소가 분명히 질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도 세고 산소가 좀 더 세게 얘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얘하고요. 강한 애랑 약한 애예요. 강한 애랑 약한 애랑 100번 싸웠어요. 그럼 100번 무조건 다 강한 애가 이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충돌할 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전자가 쏠리는 정도에 따라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얘가 어느 쪽으로 올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NH4 플러스가 되고 누가 생겨요? OH 마이너스. 잘 들어보세요. 물은 지들끼리 있을 땐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 정도만 OH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H 플러스도 똑같이 하나 더 만들고요. 그죠? 암모니아는 물하고 만났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얘들이 갖고 있는 극성의 차이 때문에 5억 5,500만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쪽이 세고 한쪽이 약하긴 하지만 만나서 100개 중에 한두 개는 뭘 만들 수 있다고? OH를 만들 수 있다고. 그냥 멀쩡하던 물에서 100개 중에 한두 개는 OH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암모니아는 산이라고 염기라고. 근데 약한 염기라고. 왜? 만나는 족족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만드니까. 그래서 얘네를 갖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얘가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이거를 땡겼다라고 생각하면 루이스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줬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면,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H 플러스를 주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H 플러스를 준 H2는 뭐가 되는 거고? 산이 되는 거고, H 플러스를 받은 NH3는 뭐가 되는 거고? 염기가 되는 거고. 이런 정의로 보는 게 뭐예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라고요. 양성자를 주면 산, 받으면 염기.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책에도 틀리게 돼 있어요. 염기. H 플러스 밖에는 맞거든요. H 플러스 주기면 얘가 염기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그렇죠. 얘는 산이 돼야 돼. 아셨죠? 이거 산으로 바꾸세요. 책에 다 염기로 돼 있을걸요? 네? 이거 산으로 바꿔놓으세요. 네. 그래서 678페이지 18.3 양성자 이동과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 위에서 7번째 줄, 8번째 줄인가 보다.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 정의라고 굵은 글씨 있고요. 그 밑에 줄, 산은 양성자 주계, 프로톤 도너고 H 플러스 이온을 제공하는 화학종이다. 그 밑에 염기는 양성자 받계이고 H 플러스 이온을 받아들이는 화학종이다. 그래서 옆에요. 염기는 H 플러스 이온과 결합하는 뭘 반드시 가져야 된다? 비공유 전자쌍. 이 비공유 전자쌍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비공유 전자쌍을 줬다. 그러면 그건 루이스 염기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뿐이죠. 제일 밑에서 세 줄 올라가세요. 따라서 산염기 반응은 양성자 이동 과정이다. 산과 염기를 양성자 이동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브랜스테드 로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일반적인 산염기의 정의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는 누가? HCl에 있는 H 플러스가 어디로 왔어요? 물로 왔어요. 따라서 물은 H 플러스를 받았죠. 여기서 물은 뭐로 작용했어요? 염기. 근데 여기서는 물에 있는 H 플러스가 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뭐로 작용했어요? 산으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1. 산은 물의 양성자를 제공한다. 네 줄 내려가세요. 2. 염기는 물로부터 양성자를 받아들인다. 그 밑에 암모니아에 대한 식 있고 암모니아 식 밑에 두 줄 내려가시죠. 물은 양쪽성, 양성자성. MB 프로틱이라 해서
많이 보실 건데요. 물은 어떤 경우에서는 염기로 작용하고 H+를 받아들이고 다른 경우에서는 뭐로 작용한다? 산으로 작용한다. H+를 제공한다고요. 이해하시죠?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어요.